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너희들한테 부른 거 아니거든. 예? 예. 자, 지난 우리 학기에 이어서 오늘은 처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는데, 일의 원리를 이용한 처짐 방법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 일이 있고 하나는 내부 일이 있다. 외부 일은 구조물에 가해진 외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발생한 변이에 대하여 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단순부가 있는데 P라는 힘이 작용하여 이렇게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P는 요 작용하는 힘의 방향, 요 작용선상에 나타나는 델타와 함께 외부 일을 한다. 그 외부 일을 우리는 W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여기 P를 F로 표현해서 F 곱하기 델타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가 하면은 구조물이 하는 일 중에 내부 일이 있는데, 외부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구조물을 스프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짙게 그려놓은 이 실선이 변형 전의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F라는 힘이 작용하여 델타가 이렇게 발생하였을 때, 위에서 본 이 F 곱하기 델타가 바로 외부 일이 될 테고, W 외부 일이 될 테고, 이때 이렇게 외력이 작용함으로써 변형 델타가 일어났을 때, 이때 구조물의 내부력이 한 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형 전 구조물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려는 에너지, 구조물이 변형 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려는 에너지다. 그 얘기는 이 작용 반작용에서 부재 내부에는 이와 같이 원래대로 복구하려는 F, 주어진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나 변위는 여전히 우측으로 델타가 만큼 발생한다. 즉, 이 F와 이 델타가, 내부력 F와 변이 델타가 하는 일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U는 F와 델타, 제가 여기서 F 곱하기 델타라고 쓰고 싶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실제 내부력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내부 변형률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내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요 U 자체는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W가 우측 좌변이 플러스가 될 때 이렇게 돼서 우변도 플러스 해서 등호가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개, 외부일과 내부일, 요건 지금 플러스 값이고 요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두 개의 합은 0. 두 개의 W와 U가, 외부일과 내부일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0이 되는 것. 이것이 에너지 원리다. 즉, 평형 상태에 있는 구조물의 외부일과 내부일의 합은 0. 이것이 에너지 원리야. 자, 이제 일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일과 외부일을 얘기했는데, 외부일이든 내부일이든 간에 관계없이 또 하나 다른 정의가 필요해. 다른 분류가 필요해. 하나는 능동적 일이라 얘기하고 하나는 수동적 일입니다. 액티브 워크. 그래서 앞에서의 그 W 외부일, 내부일에다가 밑에 첨자 A를 붙여놨습니다. 액티브. 오케이? 또 수동적 일은 W하고 U 밑에 첨자 P를 붙여놨어요. 패시브 워크이다. 그러면 능동적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조물에 가해진 힘이 변이를 발생시켜서 한 일. 자, 구조물에 봉이 있습니다. F만큼 작용을 해서
델타만큼 변이가 생겼어. 이 F에 의해서 델타라는 변이가 생긴 거야. 이때 한 일은 F 곱하기 델타인데 이것이 능동적 일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이 시간 앞에서 한 얘기들은 다 능동적 일을 얘기한 거야. 힘이 작용하고 그 힘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했고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일이 표현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구조물에 가해진 힘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변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외부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시 변이가 생긴 거야. 그 힘이 작용하는 작용선상에.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수동적 일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예가 지금 요 밑에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보가 있는데 P1만 가해졌습니다. P2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빨간 선으로 그은 요와 같은 변이가 발생하겠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때 요 변이 요만큼의 P1이 작용하는 선상에 요만큼의 변이가 생겼어요. 그것을 이름을 지금 붙여넣기를 델타 원원이라고 붙여놨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델타 원원이라는 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P1에 의한 외부 일은 P1 곱하기 델타 원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요 D라는 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D라는 점에서 변이가 생기겠지. 맞습니까? 그때 변이 이름을 델타 2,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2,1은 현재 어떠한 일도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여기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지금 D점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한 외부 일은 P 곱하기 델타 원한이고 이것은 다 능동적 일이야. 그렇죠? 이해했어요? 자, 이때 그러고 나서 P2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2가 작용을 했어요. P2가 작용을 했더니 아까 발생된 빨간 선의 그 처짐 상태에서 처짐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변이가 생겼다. 맞습니까? 자, 이때 능동적 일은 P2에 의해서 P2가 이만큼 변이를 발생시켰거든. 델타 2,2만큼. 그렇죠? 델타 2,1은 P2가 발생시킨 변이 아니야. 그렇지? 델타 2,1은 P2 있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렇죠? 맞습니까? P2는 델타 2,1을 몰라. 그냥 자기는 그 처진 상태에 또 가해진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랬더니 P2에 의한 능동적 일은 P2 곱하기 델타 2,2가 능동적 일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동적 일은 무엇이냐? P1이 올라타고 있는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P2에 의해서 이만한 변이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바로 P1과 델타 1, 2는 이거 놈은 두 개가 수동적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수동적 일을. 이해하셨어요? P1이 원하지 않았는데 P2 때문에 하게 된 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수동적 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일을 한번 예를 봅시다. 아래의 보호에 P1이 먼저 작용하고 이때 아까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던 이 상태, P2는 있지도 않은 이 상태, 이거를 이제 force system 1이라고 얘기하고 뭐 역계 1 이렇게 얘기했어. 작용한 후 P2가 작용을 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게 이제 force system 2야, 역계 2.
작용하였을 때 능동적 일은 P1과 델타 11, P2와 델타 22. P1과 델타 11 요놈, P2와 델타 22 요놈 두 개가 에 의해서 능동적 일이 발생하고 P1과 델타 1, 2에 의해서 수동적 일이 발생한다.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에 단순보 있습니다.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온도 하중이 작용을 해서 이 보가 이렇게 처졌다 이거야. 어느 경우에 아래가 덥고 위는 차가운 경우에. 그렇죠? 맞습니까? 이럴 때 P에 의한 일이 아니야. 지금 이 일은 P 곱하기 요 델타 두 개가 하게 되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또 수동적 일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질문하세요. 이런 건 끊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다 끊어주셔야 돼. 자, 여기서 앞에 우리 얘기할 때 델타 1, 델타 1, 2 또는 델타 IJ 이 첨자에 대해서 이름은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첨자는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첨자는 원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첫 번째 첨자 P1이 작용하는 그 위치에 델타 첨자들은 다 1로 시작한다. 오케이? 그리고 델타 원어는 처짐인데 P1이 작용하는 위치의 처짐인데 P1이 작용하는 위치의 처짐인데 뭐 때문에? P1 때문에. 그래서 델타 원원이야. 오케이? 델타 델타 1, 2를 보면 어디에 작용합니까? P1이 작용하는 위치에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변이가 P2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타 1, 2가 된다. 그럼 델타 2, 1이 되는 거 이해가 갈까요? 델타 2, 1 왜? P2 작용 위치에 무엇 때문에? P1에 의해서 이런 의미야.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뭐 하중이 몇 개가 돼도 우리는 차근차근 첨자를 붙여줄 수가 있겠어. 그렇죠? 자, 수동의 일은 우리 먼저 능동의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수동의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축력부재에서의 외부 일을 한번 보자. 축력을 받는 부재의 한 점에 작용하는 힘 F가 저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부재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재가 있는데 이 힘 F를 받고 있다. 그랬더니 변이가 델타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F가 델타의 변이를 발생시킬 때 위에 있는 텍스트에 나오는 거죠. 힘 F가 미소변이 자 이제 그림은 이해했고 힘 F가 미소변이 델타 D 델타에 대하여 D라는 건 우리 미소변이 여러분 미분할 때 DX, DY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D야. 델타는 변이, 이 변이가 작다라는 매우 작다라는 의미에서 D 델타를 썼어. 에 대하여 한 전체 일이 아닌 요 D 델타에 대한 미소 일의 양 WA인데 D를 붙여주는 거야. 왜 D 델타만 보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써야 되겠지. DWA는 F 곱하기 D 세타가 D 델타가 된다.
그렇죠? 여기 D 때문에 여기 D가 붙었다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실제 변이는 D 델타가 아니라 델타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체 변이 델타에 대해서 한 일은 WA.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WA인데 이것은 F D 델타를 적분을 해주는 거야. 얼마에서 얼마, 어디에서 0에서 델타까지 적분을 해준다. 그렇죠? 자, 이제 F와 델타가 선형관계를 나타낼 경우, 이거 뭐, 이 말 없이도 우리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은. F와 델타가 선형관계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그래프 F와 델타를 보면 돼. F가 점점 증가하면서 델타도 점점 증가하는데 곡선으로가 아니라 직선으로. 그렇죠? 이때 기울기를 우리는 K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X방향으로 해서 첨자 X를 붙여놨는데 이 관계식은 F와 델타의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F는 KX 곱하기 델타가 되는 게 요 밑에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KX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상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같은 얘기입니다. 부재축 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강성과 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그 차이점을. 강성은 얼마나 유연한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얼마나 잘 변형이 되는가의 얘기고, 강도는 최대 얼마까지 견디냐 하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 24MPa 하는 얘기는 언제 파괴되는 그 파괴 시점 콘크리트 강도 이 위치를 지금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게 강도야. 그런데 어디 갔어? 이 위치가 강도 얘기예요. 이게 강도다. 그런데 요 지금 이 기울기들 이것들은 강성을 나타내는 것이야. 얼마나 변형을 하느냐. 힘이 작용할 때 시그마 엡실론 응력이 작용할 때 변형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강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부재축 강성이 된다. 매우 잘 늘어나는데 끝까지 끊어지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잘 안 늘어나지만 딱 부러질 수 있지? 그렇지? 잘 늘어났지만 안 늘어나지만 강성에 관한 얘기야. 작은 힘에 부러져? 안 부러져? 강도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자, F는 이렇게 KX로 표현되고, 이러면은 위에 쓴 우리 WA는 이 F 대신에 KX를 집어넣어 주자. KX 곱하기 델타를 집어넣어 주자. 인테그랄 0에서 델타까지 KX 곱하기 델타 D 델타가 되겠다.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델타가 델타 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와야 되지. 2분의 1 KX 델타 제곱 0에서 L까지 해서, 즉 이놈은 요 KX 델타가 뭐라고? F라 그랬어. 그래서 2분의 1 F 곱하기 델타 하나 남는 거.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F 델타가 바로 축부제에서 이와 같은 축부제의 F에 의해서 델타가 발생할 때 한 외부 일이 된다. 그래서 이 바로 요 결과값은 요 그래프의 아래쪽 요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구나. 요 높이가 얼마요? F고 이 밑변이 델타 2분의 1 F 델타. 오케이? 자, 이때 요 위에 있는 요 빈 하얀 삼각형,
대해서도 뭔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저 하얀 삼각형은 뭐 보완적 외부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complementary work 해갖고 제가 위에다가 스타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WA 스타. 오케이? 그래서 WA에다가 WA 스타 두 개를 더하면은 바로 사각형 면적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놈은 어떻게 계산돼? F 곱하기 델타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우리 이제 아주 간단한 경우, 요 끝에 하중 F가 작용할 때를 봤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등분포 축하중도, 아니, 분포된 축하중도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전 범위가 아니라 어느 일부 범위에만 작용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위에서 본 집중 하중, 축하중과 이런 분포 하중이 조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럴 때 좀 더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본 거야. 밑에 그림이. 그래서 어느 C와 D라는 구간에 임의의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QX라는 축 하중이 작용을 한다면, 자, 가로 안에 X는 X에 대한 변수야. 이게 X축이거든. 그래서 X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다 제가 밑에 첨자를 X를 붙여줬어. 밑에 첨자는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X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QX 가로 안에 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QXX가 구간 CD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럴 때 WA는, 그리고 이제 델타 X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거보다 이렇게 좀 더 길어지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 좀 더 길어지게 표현하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델타 X라는 거는 앞에서는 우리 맨 끝부분에서 델타 하나만 얘기했었는데, 실제 델타는 앞에서도 여기서도 델타, 요 끝부분에서는 델타지만 이 부재 내부에서는 요 한 점이, 요 점이 여기로 변하고, 요 점이 일로 변하고, 요 점이 일로 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델타 X가 컨스탄트 값은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최대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델타가 얼마입니까? 제로죠? 맞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동 못하니까 제로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이 최대값인 델타를 나타낼 테고. 맞아요? 그래서 0에서 델타까지 변화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나타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차식으로 나타나야 돼. 어쨌든 여기서도 델타가 이 부재 내에서 x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로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것을 델타 x라고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 WA라는 놈은 위에 우리 계산한 공식, 2분의 1 공식이 아니라 계산한 식 2분의 1 F 델타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넣고 그걸 유도한 과정을 생각하면 2분의 1의 인테그랄 힘 곱하기 변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냐? C와 D 사이에서만. 이 점에서는 힘이 없잖아. 또 이 점에서 힘이 없어요. 이 점에서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델타는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야. 일은 단지 힘이 작용한 이 구간에서만 발생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에서 D까지 QX 델타 X 적분한 거에 앞에 2분의 1이 온다. 자, 2분의 1이 온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관성 얘기, 뭐 그 질문한 거, 그거하고도 살짝 관계가 있는 얘기야. 힘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중을
서서히 하중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도 서서히 같이 늘어납니다. 이해했어요? 진동이 없는, 충격이 없고 진동이 없는 그 상태로 하중을 천천히 내려놓는다는 의미야.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붙는다.